전주 폐기물 발전 시설이 논란인 가운데 폐기물 소각장이 전주에만 7군데나 됩니다. 하지만 이전이나 폐쇄 같은 근본 대책은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읍의 국책연구기관에서 실험용 원숭이가 탈출했습니다. 익산에서는 길고양이들이 집단 폐사한 채 발견됐습니다. 전북 지역도 하루 종일 초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렸습니다. 6개 시군에 주의보가 내려졌고 내일도 미세먼지 오염도가 높을 것이란 예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오늘 전북 지역에도 초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렸습니다. 어제만 해도 청명했던 가을 하늘이 사라지고 하루 종일 미세먼지로 뒤덮였습니다. 내일도 대기오염이 극심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게 기상청 예보인데요. 야외 활동은 잠시 미루시는 게 좋겠습니다. 한범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불청객 미세먼지가 청명한 가을 하늘을 뽀얗게 집어삼켰습니다. 미세먼지를 피해 외출을 삼가려는 사람들이 늘면서 평소 북적이던 가을 산책길은 한산해졌습니다. 미세먼지가 있으니까 텁텁하고 좀 눈도 떠기도 좀 불편하고 그래요. 전라북도 지역은 오늘 전주와 익산 등 6개 시군에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종일 극심한 대기오염에 시달렸습니다. 익산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오후 한때 매우 나쁨 수준인 세제곱미터당 134 마이크로그램까지 치솟아 도내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방송이 고르지 못했던 점 양해 말씀드립니다.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전주 팔복동 고형 폐기물 소각장을 주민들이 반대하면서 전주시가 부랴부랴 대책 마련에 나섰다는 소식 최근 여러 차례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소각장이 이곳뿐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전주 팔복동만 해도 비슷한 소각시설이 7군데나 되는데 뾰족한 대책이 없습니다. 심층 취재 박연선 기자입니다. 전주 팔복동 산업단지입니다. 공장 곳곳 두꺼운 굴뚝을 타고 하얀 연기가 쉴 새 없이 뿜어져 나옵니다. 폐목재 등 고형 폐기물을 태우는 곳입니다. 저감시설과 감시시설을 갖췄다고는 하지만 각 업체가 측정 가능한 유해물질은 일산화탄소와 황산화 물질 등 대여섯 가지뿐 정부가 관리하는 대기오염 물질만 50가지가 넘는 상황에서 주민들은 어떤 유해물질이 더 섞여 있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이런 연기가 나온다는 것 자체가 지금 잘못된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애들을 키우는 입장에서 그게 굉장히 불안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최근에는 고형 폐기물 연소가 석탄발전소 연소보다 이산화탄소와 수은, 납 등에서 최고 6배 이상 나온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기에 전주 팔복동 내에도 고형 폐기물을 비롯해 이미 다량의 소각장이 운영되고 있어 주민들의 우려가 더욱 큽니다. 실제 팔복동 공단과 그 인근에는 법적 다툼 중인 신설 소각장 외에도 7개의 소각시설이 들어서 있습니다. 이곳에서 소각되는 고형 폐기물 양만 하루 3,300톤으로 문제가 된 신규 시설의 16배가 넘고 일반 폐기물을 합치면 하루 5천여 톤의 폐기물이 소각됩니다. 특히 도심 확장으로 소각장 반경 3km 이내에 만성동과 서신동, 송천동, 효자동 등 주택가가 빽빽히 밀집돼 있어 심각한 환경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소각에서 나오는 다이옥신 이런 부분들은 1년에 한 번 측정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이제 대기오염 물질 같은 경우는 이제 예를 들면 측정 위탁이거나 자가 측정을 해서 통보하는 방식들. 팔복동 고형 폐기물 발전소를 주민들이 강력 반대하자 전주시는 발전 시설은 물론 오염 시설도 들어서지 못하게 하겠다고 나선 상황. 빠르면 내년 상반기 안에 팔복공단 지구 단위 계획을 적용해서 더 이상 환경 오염 우려 시설이 들어올 수 없도록. 하지만 현재 가동 중인 소각시설을 없앨 수도 공단을 옮기기도 어려워 도심 속 오염시설에 대한 논란은 가라앉지 않을 전망입니다. MBC 뉴스 박연선입니다. 계속해서 환경오염시설 관련 소식 전합니다. 미세먼지 발생의 원인의 하나로 화력발전소가 꼽히곤 하는데요. 군산 지역에 화력발전소가 건설되고 있어 주민들이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이 소식은 임홍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군산 비응도동 화력발전소 건설 현장에 포크레인과 덤프가 분주하게 움직이며 터닫기가 한창입니다. 목재 펠릿을 발전 연료로 하는 군장에너지의 SMG 발전소는 100메가와트급으로 앞으로 2년 후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부발전이 추진하는 인근의 16만 5천 제곱미터 규모의 군산 바이오 발전소 역시
실시 계획 인가 고시가 조만간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두 발전 사업체는 사용하려는 발전 연료에 문제가 없어 중앙정부의 사전 인허가 절차를 밟았다고 내세우고 있습니다. 환경부나 이제 뭐 산업통상자원부나 이제 이 군산시의 그런 실시계획인가 모든 허가를 다 적법하게 받고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하지만 군산 지역 시민사회단체는 중부발전의 경우 당초 SRF 고형 폐기물을 발전 연료로 사용하려다 반대에 부딪혀 목재 펠릿으로 변경했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목재 펠릿은 고비용이어서 수지 타산을 맞출 수 없다며 발전 사업 자체를 백지화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미 발전소 건설되어지고 연료 바뀌었을 때 그때는 대책이 없다는 거죠. 반대는 가장 큰 이유는 그겁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현재 8개의 발전소가 운영되고 있는 군산 지역은 비산 먼지 등의 피해가 크고 적정한 전력 수요 관리가 필요하다며 발전소 신규 허가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군산시도 발전 사업체 건축 변경 허가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어 화력발전소 건설을 둘러싸고 법정 다툼으로 비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습니다. MBC 뉴스 임홍진입니다. 정읍에 있는 국책연구기관에서 실험용 붉은 털 원숭이 한 마리가 사육장을 탈출했습니다. 날이 어두워지면서 중단된 수색 작업은 내일 재개됩니다. 조수영 기자입니다. 오늘 정읍에 문을 연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산하 영장류 자원지원센터. 신약을 개발하고 실험하는 연구센터에서 실험용으로 기르던 붉은 털 원숭이 한 마리가 오늘 오후 3시 반쯤 탈환났습니다. 센터 측은 사육장 안에 있던 붉은 털 원숭이 한 마리가 7m 높이의 담장을 넘어 달아났다고 밝혔습니다. 소방당국과 경찰은 수색을 벌였지만 날이 어두워지자 철수하고 내일 다시 수색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센터 측은 붉은 털 원숭이가 사람을 해치는 동물은 아니라고 밝혔으며 자세한 탈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공원 산책로와 잔디밭 곳곳에서 고양이들이 맥없이 쓰러진 채 죽어가고 있습니다. 모두 공원 주변을 떠돌며 살던 길 고양이들입니다. 지난달 30일부터 일주일간 이렇게 이유를 알지 못하고 죽어간 고양이가 무려 4마리나 됩니다. 이제 시름시름 앓고 이제 이 주변이 시커멓거나 토해요. 앞발이 좀 흙이 잔뜩 묻어서 이렇게 부비적거린 그런 것처럼 흙이 잔뜩 묻어 있고요. 익산시는 죽은 고양이 4마리 모두 입 주변이 까맣게 변해 있었다며 누군가 고양이를 죽이기 위해 고의적으로 독극물을 뿌렸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수영입니다.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을 두고 정치권에서 공방이 커지고 있습니다. 국회 예산심사 과정에서도 쟁점이 됐는데 새만금의 기회가 될 것이라는 여당과 졸속 추진이라는 야권이 팽팽히 맞섰습니다. 김한광 기자입니다. 국회 내년도 예산안 심사 종합정책 질의에서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이 쟁점이 됐습니다. 10조 원 투자 규모의 새만금 태양광 풍력 발전 계획인데 여야의 의견은 정반대로 엇갈렸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30년을 기다린 새만금의 고작 태양광이냐며 사업 계획 변경을 따졌고 여당 의원들은 전라북도의 특혜라며 새만금 개발의 기회를 강조했습니다. 환황의 경제권의 중심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갑자기 엉뚱하게 태양광을 한다고 그러니까 이거는 새만금 전북에 주어지는 엄청난 특혜다. 정부는 사업 부지가 개발 유예 지역으로 새만금 개발은 계획대로 진행된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신재생에너지 전환은 세계적 흐름으로 연관 산업과 연구 개발을 집적한 클러스터 조성의 계기가 될 것임도 밝혔습니다. 하지만 야권은 여론 수렴을 하지 못했다는 절차적 문제까지 제기했습니다. 주민들 소통이 부족한 것은 저희도 인정합니다. 지금부터라도 주민들께 설명을 드리고 의견을 모아가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큰 국책 사업을 이렇게 준비 없이 할 수 있는가?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이 정치적 쟁점으로까지 확산되면서 향후 사업 추진에 적잖은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한광입니다. 전주시가 전주 부성 복원을 위해 발굴 조사에 나선 가운데 성곽 흔적이 확인됐습니다. 전주시는 한국전통문화전당 인근에서 시굴 조사를 벌인 결과
폭 5.2m, 길이 34m, 높이 20cm의 전주 부성 기초 부분의 일부를 최초로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풍남문을 비롯해 동서남북에 위치한 4대 문을 중심으로 전주 시내를 둘러싸고 있었던 전주 부성은 고려 말에 처음으로 축조돼 일제강점기에 철거됐습니다. 출장 뷔페 등 외식 서비스와 관련한 소비자 불만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북 소비자정보센터에 따르면 2015년부터 지난달까지 접수된 외식 서비스 관련 소비자 민원은 247건으로 이물질 발견과 계약 해지 거부, 과다 위약금 등의 피해가 많았습니다. 소비자센터는 계약서상의 계약 내용을 분명히 명시하고 불공정한 문구가 담기지 않도록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도내 야권이 차기 총선에 대비한 조직 정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민주평화당 전북도당은 국민의당 분당 이후 4고 지역구가 된 군산과 남원 임실 순창에 조속한 지역위원장 임명을 건의했지만 1년 가까이 공석입니다. 바른미래당 전북도당은 지난 지방선거 이후 공석인 도당위원장에 최근 정운천 의원을 임명했을 뿐 사무처장이 사퇴하고 지역위원장 공모에서도 4명이 신청하는 데 그쳤습니다. 오늘의 간추린 소식입니다. 호남권 9개 상공회의소는 공동 성명을 내고 KTX 호남 직통 노선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2005년 충북 오송이 분기역으로 결정되면서 3,000원의 추가 요금과 시간 손실이 상당하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군산사랑 상품권에 이어 남원시도 내년 3월부터 남원사랑 상품권을 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남원사랑 상품권은 1,000원권과 만원권으로 발행되며 5% 할인된 금액으로 연간 500만 원까지 구매할 수 있습니다. 한국도로공사 전북본부는 오는 14일까지 만 20세 이상 만 39세 이하 청년들을 대상으로 고속도로 휴게실에서 간식과 식사류로 청년 창업을 희망하는 지원자를 모집합니다. 선발된 5팀은 다음 달부터 영업을 개시합니다. 맛집과 카페가 들어서면서 인기를 끌고 있는 전주 객사길의 보행 환경이 개선됩니다. 시는 현재 교통 혼잡이 극심한 길을 일방 통행으로 바꾸고 있으며 앞으로 8개 노선 2.8km 구간의 보행로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